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남 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으며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장시간 발언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처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특별시와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함께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원안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24일 국회에서 추 위원장에게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 핵심 특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짐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통합특별시가 지방주도의 성장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특례 조항에 대해 삭제 의견이 제시된 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입법 취지와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많은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마을과 인접한 야산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능선을 따라 온 산을 태울 기세로 타오릅니다. 지난 23일 밤 8시쯤 화재가 발생한 순천시 서면의 한 야산입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해남군 북평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23일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 건수는 모두 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의 경우 경남 함양군을 비롯해 전국 20여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요 원인이 불법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 등 부주의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불 유발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화재 예방을 위해 작은 불씨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바람이 강한 날에는 논밭 태우기와 같은 소각행위가 대형 재난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예년에 비해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27일과 3월 2일 비 소식이 있지만 이후 다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쪽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통과를 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7일과 3월 2일에는 다시 비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날에는 동풍이 유입이 되면서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겠고 산림당국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가 2025학년도 학위를 수여하고 졸업생들의 앞날을 격려했습니다. 목포대는 24일 2025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갖고 송하철 총장의 격려사에 이어 박문옥 총동문회장과 김원희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들의 축사와 영상편지로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1,016명, 석사 118명, 박사 43명 등 모두 1,17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전남 미래국제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가 불허되면서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전남 미래국제고에 입학이 예정된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45명으로 이 가운데 단 한 명도 법무부 비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 심사가 강화된 데 이어 외국인 교육기관 사고 발생 가능성과 직업교육을 전제로 한 청소년들의 유학 비자에 대한 우려로 불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교육청은 개학 직전 비자 불허 통보가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안정적 교육 운영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해당 학생에 대한 한시적 유예 또는 조건부 승인 등 대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 이주 배경 학생 6명으로 우선 개교하고 중도 입국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등을 개설해 학생들을 단계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가 2027년 국고 건의 보고회를 열고 국고 확보를 위한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남도는 24일 경제부지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모두 5,500여 원 규모의 신규 사업 153건에 대한 국고 확보 활동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번 발굴 사업에는 SOC, 미래에너지, AI 반도체, 첨단 전략산업, 농수축산 등 전남 미래 성장 동력 분야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도는 5월까지 중앙부처 건의를 마치고 기재부 설명과 국회 대응 등 단계별 전략을 통해 국비 반영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무안군이 2027년 국도비 지원 건의 사업 발굴을 위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24일 군청에서 열린 보고회는 정부와 전남도의 정책 방향에 맞춘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남학중앙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과 낙지자원조성센터 건립, 회산 백년지 야간 경관 조성 사업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 모두 98건으로 1,813억 원 규모입니다. 전남 영암의 한 선박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3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가스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A씨는 24일 오전 9시 반쯤 금속 제품 표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배관 용접할 때 사용하는 아르곤 가스에 노출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르곤 가스 밸브를 산소 밸브로 착각해 작업하다 질식한 것으로 보고 사업주와 근로감독관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고용노동지청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인사위원회가 관용차를 사적 운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여수시 비서실장 김모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모 씨에 대해 중징계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여수시는 오는 2월 27일까지 징계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배차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시정 관용차를 탄 뒤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400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 운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주종섭 전남도 의원이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주 의원은 24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화학 산업 침체, 관광산업 약화 등 위기를 직면한 여수를 변화시키기 위해 민주적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수 경제 살리기 운동본부를 결성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에너지 자족도시 구현, 글로벌 해양 관광도시 실현 등 10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 지원과 여수 도시 기반 확충, 첨단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부터 5,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전남형 보육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보육료 인상에도 학부모 부담은 없도록 하고 보육 환경과 교직원 처우 개선까지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전남도가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3에서 5세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어린이집 필요 경비 한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관련 사항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먼저 3에서 5세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지난해보다 8,000원 인상됐습니다.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실제로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정부 지원 보육료 28만 원 외 추가분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전액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전남형 무상보육을 시행해 부모 자부담 보육료를 사실상 없애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도 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아이들의 영양 수준을 높이고 현장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해 보육정책 전체 예산은 5,303억 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와 필요 경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전문성 강화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이탁기간을 선정하고 교육비 기준도 확정해 현장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육환경 안전관리 강화, 보육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점검 체계도 병행합니다. 전남도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에 저출산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 부담은 줄이고 보육의 공공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겁니다. 누리과정 무상교육은 4에서 5세까지 확대되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 3에서 5세 아동의 차액보육료 평균 10만 5천 원을 전액 지원하여 학부모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이에도 애국 국적 0에서 5세 아동에게도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보육 공공성 강화와 부모 부담 완화, 돌봄, 공백 해소가 이번 정책의 핵심 효과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육 공공성을 강화한 전남형 모델이 저출산 위기 대응에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우승희 영암군수가 각종 민원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군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는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영암의 주요 현안 공유에 이어 각 지역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군민과의 대화는 25일 영암읍과 덕진면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집니다. 강진군이 주민 창작 뮤지컬 병영상인의 노래에 참여할 배우와 스태프를 공개 모집합니다. 병영상인의 노래는 2026년 조선을 만난 시간 프로젝트의 세 번째 이야기로 병영시장을 배경으로 상인의 역사와 상도를 담은 주민 참여형 공연입니다. 모집 인원은 배우 12명과 스태프 1명 등 모두 13명으로 만 18세 이상 강진군민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군민들은 26일까지 재단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3월 3일 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됩니다. 장흥 청관문학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학 상주작가 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장흥군은 5월부터 상주작가를 통해 문학 창작 워크숍과 문학 기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학 활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학 상주작가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문학관과 도서관, 서점 등 문학 기반 시설에 작가가 상주하며 창작 활동과 지역 문학 프로그램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포시가 8대 목포시 의료원장에 최형호 원장을 재임명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원장 공개 모집을 통해 임원 추천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 원장을 의료원장으로 확정했습니다.
모포시는 최 원장이 감염병 전문 병동을 확대하고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등을 특화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에서 신규 임용이 예정된 소방공무원들이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 단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23일 신규 임용 예정 소방공무원 40명이 광주 전남 대한적십자사의 협조를 받아 문진 과정을 거친 뒤 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임용이 예정된 소방공무원들은 24주에 걸친 교육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일선 소방서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오는 9월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박람회 준비 상황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박람회가 끝난 뒤 무엇이 남고 그 유산은 어떻게 지역의 미래로 이어질지 살펴봅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4년 전 세계 박람회 이후 관광 콘텐츠의 확장과 미래 전략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깊어진 여수시. 관광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섬을 주목했고 오는 9월 섬 박람회를 통해 해양 관광 도시로서 국제적 입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섬의 생태와 역사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격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행사의 위상이 커진 만큼 박람회 이후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과제도 함께 거론됩니다. 여수시는 박람회 이후 주제관과 섬 테마존 등을 철거하지 않고 관광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회성 전시 공간이 아닌 섬을 주제로 한 상설 체험 공간으로 재구성해 남해안권 섬 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또 박람회장의 기후대응 도시숲과 실외 정원도 시민들을 위한 쉼터로 남겨 도심 속 녹지 공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략이 박람회의 성패를 가를 요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박람회를 K섬 정책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UN 차원의 세계 섬의 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가가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는 섬의 날 8월 8일은 다행히도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섬의 날을 지정하는 것을 좀 유엔에 촉구하고자 하는데요. 또 다른 전문가는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 교통망 확충에 대한 중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여수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11 브릿지 사업이라든지 경남의 아일랜드 하이웨이라는 사업 등 이런 육상적인 교통의 한계를 극복한 다변화를 통해 접근성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200일도 채 남지 않은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이자 여수의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 이어질지 박람회 이후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HD 현대사모가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입장권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는 24일 도청에서 행정부지사와 현대사모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식을 열고 현대사모는 2천만 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약정은 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시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참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직위는 이번 구매 약정을 시작으로 전남은 물론 전국의 기관단체로 박람회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수 세계섬 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오는 9월 여수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